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K2 블랙팬서, 우리 군의 최신의 주력 전차로 첨단 장비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전세계 표준 3.5세대를 넘어 4세대급 전차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260대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4차 양산을 통해 총 410대 운용 예정이고, 폴란드 1000대 수출 잭팟에 이어 전차 핵심 부품도 터키에 수출된 K2 블랙팬서입니다.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된 각종 시험평가 및 나토 연합훈련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의 전차보다 더 우수한 기동 및 사격 성능을 보여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중 절반만이 국산이라는 것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어놓은 체계인데요.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1500마력급 DV27K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나 변속기는 독일 랭크사의 제품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500마력급 변속기 기술은 워낙 개발이 어려워 전 세계에서도 독일 랭크나 미국의 앨리슨 제품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년이 넘도록 K2 전차 변속기 개발에 몰두했던 S&T 중공업이 최근 방사청이 주관한 변속기 내구도 검사에서 306시간 9200km 연속 가동에 성공하여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것인데요. 성능 통과 기준 대비 96%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2003년 7110km, 2013년 8198km에 이어 2024년 9200km를 기록해 유의미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국산 변속기는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개발시험 82가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으며 단 하나 9600km 내구성 성공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군이 설정한 주기인 320시간 9600km는 변속기의 전체 수명을 뜻하는 것이 아닌 제작 이후 폐기 때까지 계속해서 가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세계 최고라는 독일 변속기 기준보다도 더욱 높은 것인데요. 수명 주기를 100% 충족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기준 대비 4%의 미달은 양상 적용률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동장치 문제로 시험이 중단되었고 큰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했죠. 국내 반응도 호의적인데요. 국산 변속기가 이미 달성한 306시간 9200km 내구도로도 현재 K2 운용 개념에 부합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S&T 측은 4%의 부족분은 업체의 품질 보증을 늘려 커버할 것이라며 고장 즉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비대 충장 비용, 변속기 5대 무상 제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정비지원센터 운용, 품질 보증 기간 1, 2년 연장, 결함 부품 전기간 무상 보증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업이 20년간 넘게 지속되면서 제조업체를 포함한 200개가 넘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독일제 변속기를 채용할 때와 달리 너무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국내 국방 규격이 독일제 변속기와 국산 변속기 시험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S&T 중공업 측은 군 당국에 외상 기준과 똑같이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군 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제 변속기는 해외에 실전 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 조건을 지나치게 완화시켜준 반면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수입업체들은 내구도 시험평가 중 일반 정비가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창정비 부품의 고장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수리해서 시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실상 수입업체를 배려한 것이죠. 그러나 국산품의 경우 9600km 내구도 시험 중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내구도 시험 중 단 하나라도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실패로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속기 작동 횟수도 독일산은 1만 회인대에 비해 국산은 5배가 넘는 57,280회를 요구하기도 했죠. 게다가 독일제 파워팩은 내구도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은 적도 있는데요. 2017년 당시 국방기술 품질원은 국회의원의 질의응답에서 이미 해외에서 전력화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관련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1차 양산의 독일제 파워팩은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독일산 제품이니 당연히 9600km까지 어떤 문제도 없었어야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00대 중 10대가 수리를 받았거나 수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독일산 파워팩은 테스트 기간 중 16,184km 주행에서 심각한 결함만 11건이 발생해 1,471km마다 한 번꼴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장이 금속가루 검출인데요. 정밀기계 업계에선 심각한 결함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 밖에 치구 이탈, 냉각기, 용접부 균열, 냉각팬 등의 문제가 9,600km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독일산 파워팩 역시 군의
요구 조건대로 진행되는 무고장 단품 내구도 테스트를 실시했다면 무사히 통과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독일산 파워팩의 결함을 축소한 것이라는 폭로와 고발이 있었고 독일산 파워팩의 심각한 결함들이 알려지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독일 파워팩이 독일 업체에겐 유리하고 국산 업체에겐 불리하게 적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방사청에 관련자 3명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죠. 아니 한국의 명예 독일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또 독일산 변속기만을 고집해야 할 이유도 딱히 없는데요. K2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국산 변속기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독일제 변속기는 정치적 이유로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유럽 국가에 판매가 불가하며 또한 가격도 비쌉니다. 랭크사의 HSWL295 변속기는 최근 20% 이상 가격이 폭등하였죠. 반면 한국산 변속기는 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 있고 협력업체 모두 국내에 상주하여 있기에 상승률이 3-4%에 불과합니다. 또한 S&T 중공업은 변속기 핵심 기술인 변속 제어 장치, 변속 장치, 정유압 조향 장치, 유체 감속기, 제동 장치 등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들을 100% 완전 국산하는 데 성공했죠. 그럼 독일산과 국내산의 성능차가 크냐? 일단 독일 랭크 변속기는 국내 내구성 시험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으니 제어만 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S&T의 EST15K는 최신형 변속기답게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었는데요. 독일제에는 없는 무한 가변식, 유압, 유체역학 중첩 조향 시스템을 탑재하였고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를 채용했으며 독일제 5단 전진보다 우수한 6단 전진 3단 후진 방식에 마력도 50마력 더 높은 1650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외면받아온 한국산 변속기는 오히려 해외에 먼저 수출되어 타 전차에 탑재되었는데요. 바로 터키의 알타이 전차입니다. 터키 군수 전문지 디펜스 이어에 따르면 두산 DV7K 엔진과 S&T의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파워팩은 2022년 3월 터키에 도착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터키의 사막 지형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쉴 새 없이 가동하는 가혹한 테스트에 투입되었고 여기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 양산이 확정되었다고 했죠. This is PowerPack, 1500 horsepower Korean PowerPack. We have 6 shift, 4 shifting and 3 backward shifting function. And this transmission also has a braking function and also has drive. Korean PowerPack was done and complete all the harsh tests in the Turkey field, and the Turkey government decided to use for their serial tank Altai program.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네티즌들은 방사청과 ADD가 고의적으로 S&T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감사원이 실시한 국방과학연구소 감사를 통해서 방사청이 의도적으로 국산 엔진과 변속기, 동력 분배 장치를 국내 개발이 아닌 해외 도입으로 바꾼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이었죠. 국방기술 품질원은 기술 성숙도 평가에서 장갑차의 1500마력의 엔진 기술은 국내 개발로 가능하다고 평가했지만 도령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이 어려운 2000마력을 뜬금없이 요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업체의 개발을 사실상 배제시켜버린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변속기와 동력 배분 장치를 맡은 기업은 S&T 중공업이었죠. 물론 국산이라고 해서 성능을 배제하고 무조건 탑재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각기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걸거나 아예 입찰을 못하게 하는 요구 조건으로 역차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 20년간 S&T 중공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사업 무산의 위기 그리고 때로는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2003년 7110km, 2013년 8198km, 2024년 9200km 내구도 시험 성능을 끌어올려왔기에 그 공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독일 랭크사의 변속기는 개발 역사만 7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독일이 70년에 걸쳐 개발한 1500마력 변속기를 한국인이 20년 만에 따라잡은 것만으로도 역사를 쓴 것이라 할 수 있죠. 터키가 독일제 변속기의 금수 조치로 운이 좋게 한국 제품이 선택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한국제 제품이 탑재될 수 있었던 것이죠. 터키 수출이 성공하면서 S&T 중공업과 200여 개의 협력업체들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었는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 표정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국산품을 적용해서 시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키뿐만 아니라 어느 해외에 수출하는데도 수출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계속 적자나면서 그 고급 인력을 유지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장도 하나 매각해야 되는 거고 장비도 몇 대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신냉전 시대로 치닫고 있는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역대 최대 국방 예산을 투입하며 자주 국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자권 권한이 없는 나라이자 분단 국가이며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국가이고 세계 패권 경쟁 중심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자주국방이 안보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자주국방의 핵심은 바로 국산화에 있습니다. 이유 없이 국산화를 반대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행위이며 그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귀책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국방이란 자주깜빵으로 이뤄낼 수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에 우리 손으로 만든 파워팩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적은 가까이 있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폴란드 MSPO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본격적인 대유럽 수출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한폴 방산 협력을 통해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이후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유럽 허브가 되었는데요. 이곳 MSPO에서는 전 세계 35개국의 700여 개 업체들과 2만 6천 명 가량의 관계자가 참가하여 최첨단 기술이 담긴 무기들의 수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홀부터 G홀까지 엄청난 규모의 전시장 가운데 한국 방산 업체들은 G열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홀 전체를 빌린 것은 한국이 유일한데 K무기 한국관이라고 불릴 만큼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마치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방산 전시회가 아니냐 하는 반응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Widzieliśmy czołgi, widzieliśmy haubice, widzieliśmy wozy opancerzone, natomiast żeby wszystkie te systemy i wozy działały, potrzebujemy wozów zabezpieczenia, na przykład takich, na przykład mostów towarzyszących i całej palety systemów pojazdów, dzięki którym te lufy, te wozy będą działać. I to są produkty, które między innymi firmy koreańskie we współpracy z polskimi przedsiębiorstwami w Kielcach nam oferują i pokazują. A na stoisku koreańskiego Hyundai'a można zobaczyć ten oto przepiękny czołg, czyli K2 Black Panther. Szybkie przypomnienie, bo przecież takimi czołgami jeżdżą polscy pancerniacy. Mamy tutaj armatę 120 mm. Zasięg tego czołgu to aż 450 km, a może on po drodze zasuwać z prędkością 70 km na godzinę, natomiast w terenie aż 50 km na godzinę. Pojazdem, który chcę Wam dzisiaj pokazać, jest ten oto wspaniały K9 Thunder. Jaki ma kaliber? Nie wiem, ponieważ jest to wielka tajemnica, ale wygląda fenomenalnie. A tak na serio to oczywiście jest makieta. Takie makiety na współczesnym polu bitwy również bardzo się przydają. Tu z Korei Południowej nie tylko śmigłowce Apache szturmowe, nie tylko koreańskie Chungmu, FA-50, ale czy F-35 ze Stanów Zjednoczonych. 한국 기업들은 MSPO에서 각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종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는데요. K9 저주포와 천무를 수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폴란드 잠수함 교체 사업 오르카를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하나오션은 총액 25억 5천만 유로, 약 3조 6,500억 사업인 오르카에 4척의 신형 잠수함을 제안하였습니다. 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조건에 전부 부합하는 잠수함은 장보고 3함으로 30일 이상 작전 지속 능력, 200m 이상 자망 심도, 어뢰 및 미사일 그리고 규례 무장, 특수선 지원 능력, 드론 운용 능력, 수직 발사관 및 장거리 함대지 탄도탄 능력 등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은 한국이 개발한 신형 디젤 잠수함 KSS-3가 사실상 유일하죠. 또한 지난해 F-50 48대 계약을 체결한 카이는 이번 MSPO에서 KF-21 수리온 수영 무장 헬기 등 차세대 기종을 선보였고,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법은 방산 선진국들조차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K2GF를 대거 납품한 현대로템은 추가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K2GF는 현재 46대가 인도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에 38대, 2025년 96대가 인도되어 180대의 폴란드 전차제대가 구축될 예정으로 앞으로 820대의 K2PL 전차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야가 치고받고 있는 폴란드에서 유독 한국산 무기를 논할 때만큼은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 체결된 한폴 기본방산 계약이 정권 교체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2차 추가 계약이 진행돼 좌우 모두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계약 사업을 주도했던 PIS의 부하샤크 전 국방부 장관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체계의 성과는 나의 업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시민연단, 인민당 등의 인사들은 자신들이 추진한 한폴 2차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성과들을 내세우고 있죠. 이는 모두 한국산 무기들이 현지에서 보여준 우수한 성능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 정권에서 체결된 기본계약은 정권이 교체되면 폐기되거나 대규모 수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한폴 방산계약이 20조 원 규모라 해도 단지 기본계약이었기에
가운데 추후 1차, 2차, 3차 등 추가 계약에서 폐기가 되어도 위약금을 물지 않기에 한때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 여권 인사들은 PIS 집권 시절 왜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냐며 수많은 비판을 해오기도 했고요. K2 전차를 구입할 때에는 전차가 아닌 드론을 구매해야 한다고 비판, K9 자주포를 구매할 때에는 크랩 자주포를 죽이는 것이라고 음해, FA50을 도입할 때에는 전투기도 아닌 훈련기라며 F16을 구매해야 한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말들이 싹 사라지고 빠른 납기를 칭찬하거나 우수한 반전 성능에 대한 발언을 내고 있죠. 현 국방부 장관인 인민당의 코시니아 카미슈는 현재 세계 최고의 한국산 무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NATO, Korea Południowa, będziemy to broni się, stawia czoła hybrydowemu atakowi ze strony naszych adwersarzy. Korea ma wieloletnie, dziesiątki lat doświadczeń ochrony swoich granic. Pan minister powiedział, chyba nie ma drugiego państwa na świecie, które wie o obronie swojej granicy tyle co Korea Południowa. Ma najnowocześniejsze systemy, wykorzystujące sztuczną inteligencję. Chcemy korzystać z tych doświadczeń koreańskich, będziemy na pewno obserwować to, w jaki sposób jest chroniona tam granica, bo ochrona polskiej granicy na najwyższy level, na najwyższy poziom koreańskich w historii, na najwyższy poziom relacji polsko-koreańskich. 진보 측인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수의 PIS보다 국방비를 더욱 늘려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2025년 예산법이 채택되었는데 국방 예산은 지난해 GDP 대비 4.0%에서 대폭 늘린 4.7%가 할당되어 1,870억 저티 64조 6천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59.4조 원보다 5조 원가량 더 많은 수준이죠. 이미 폴란드 현 정부는 지난 4월 한국 측과 천무 다연장 로켓 K9 FA50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지 매체들은 MSPO 기간 동안 K2 전차의 추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 정부의 이러한 태세 전환의 주요 원인은 한국산 무기의 반전 성능 때문인데요. 빠른 납기와 K9 차체를 인도받으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실제 성능 부분은 오히려 재원을 뛰어넘는다는 걸 현지 훈련 및 평가를 통해 알게 된 것이죠. 특히 폴란드는 주력 전차 K2 블랙팬서의 첫 해외 도입국이기도 한데 유럽의 자랑이던 전차를 머나먼 이국 땅 한국에서 도입하며 반신반의하였지만 현재는 세계 최고의 전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약점으로 꼽혀왔던 복합 장갑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약점이 없는 전차로 평가받고 있죠. 지난 3월에 열린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는 독일산, 미국산, 영국산, 프랑스산 그리고 한국산 전차가 실전을 무방케 하는 현지 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직후 쏟아진 기사에서는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전차라며 특히 복합 장갑에 대한 예상 못한 칭찬들이 나왔습니다. 2024년 7월 11일 아미 리커그니네이션에서는 한국의 신세대 주력 전차인 K2 블랙팬서는 장갑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는 기술적 경이로움이다. 장갑은 APF SDS 및 HAT 포탄을 효과적으로 견디는데 실리콘 카바이드와 산화 알루미늄 세라믹 모듈을 결합한 정교한 복합 장갑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이 설계는 장갑 관통 핀 안정화 폐기사보 발사체에 대해 700mm의 아변 균질 장갑과 동등한 전면 보호를 제공하고 고폭 대전차 포탄에 대해 1000mm의 전면 보호를 제공하며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드 2와 같은 다른 주력 전차도 고급 복합 장갑을 사용하지만 K2는 모듈식 접근 방식과 현대의 위협에 특별히 맞춰진 최첨단 장갑 기술을 통합하는 능력으로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지구상 최고의 전차 K2 블랙팬서라는 제목을 통해 현대로템이 설계한 K2는 첨단 복합 장갑을 탑재하여 전투 생존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아마도 블랙팬서의 가장 큰 특징은 MBT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생존성을 제공하는 고급 복합 장갑일 것이다. 이 전차는 또한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과 전투에서 플랫폼의 성능을 높이는 기타 고급 센서를 갖추고 있다라고 했죠.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근 한국형 복합 장갑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K2 전차 장갑 개발 양산업체인 삼양컴텍이 2020년부터 진행한 방호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최근 신형 복합 장갑이 취득되었는데요. 삼양컴텍은 방탄복은 물론 K1A1 전차부터 K21 보병 전투차, K2 흑표에 사용된 KSAP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량을 통해 전세계 최고의 장갑 능력을 보유하게 된 K2 전차이죠. 특히 최근 군사 채널을 통해 놀라운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K2PL에 탑재될 신형 복합 반응 장갑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킴스를 통해 군사용 급속 복합재 기술이 적극 개발되고 있었는데 기존 방식은 모듈형이 아닌 일체형이었지만 최근 공개된 사진에서는 방탄 모듈이 장착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듈식 설계는 장갑을 손쉽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손상된 부분만 볼트 체결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어 유지 보수에 유리하죠. 또한 닫힌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더 높은 방어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겹의 방어층이 순차적으로 공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 있죠. 매트릭스 형태의 패널을 배치함으로 표면을 넓고 균일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모든 방향에서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반응 장갑의 특징인 충격 시 폭발을 통해 추가적인 방어력을 제공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죠. K2PL형 복합 장갑을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보기에도 좋고 잘 작동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드론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다려온 것이며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아주 좋아요. 10점 만점에 10점. 그렇다면 한국 전차가 약한 장갑이라고 증오했던 사람들이나 러시아 트롤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가요?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K2 전차는 전 세계 최신의 전차로서 지닌 강점과 함께 전통적 방산 강국들보다 더욱 크고 세분화된 생산 라인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현대로템 책임 매니저는 납기 일정이 빠듯해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 최대의 전차 양산 체계를 갖춘 곳이다 라고 했죠. 앞으로가 더 빛날 K무기 묻고 더불로 가. 오늘의 한 줄평. 와, 저기 레오파르트다. 됐고 K2 나봐. 한강의 기적을 본따 비스와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 MSPO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에 760여 개 기업 부스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들을 찾는 전 세계 바이어들의 발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번 전시회가 한국과 공동 개최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A홀부터 G홀까지의 대규모 전시장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G홀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G홀 부스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대표 기업들뿐만 아니라 풍산, S&T, i3 시스템즈와 같은 중견, 중소기업까지 총 27개 K방산이 총 출동했습니다. 사실 한국 방산업체들은 개막 전부터 MSPO의 주도업체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지난달 1일 홈페이지에 한국 방산기업의 참여 소식을 두고 한국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 아시아 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도 K2 전차, 천무 호마르, K9 자주포 등 K방산 베스트셀러가 연이어 등장하였죠. 한국의 메가 방산업체들은 각기 주력 수출 품목들의 상세 지원을 홍보하면서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부스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포함해 호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 등이 직접 방문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글로벌 탑티어 방산업체로서 이번에는 수출 목전에 두고 있는 KSS-3 장보감 전용 부스를 설치했는데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 기업 중 유일하게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화제가 되었죠. 만약 하나가 잠수함까지 수주를 달성하게 된다면 폴란드의 포탄, K9 차체, K9 완제품, 천무 발사대에 이은 해상 무기까지 수출하게 되는 것으로 폴란드 방산 최대 협력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주력 잠수함 수출 모델인 장보고3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까다로운 기술 조건을 150% 충족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 가운데 전세계 최대 자만기간은 물론 SLBM 탑재형 디젤 잠수함으로 생존성과 공격력을 모두 챙긴 최고의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다 국방부 차관이 방한할 당시 언급한 바로 한국의 서해와 발트해는 수질 및 수심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KSS 잠수함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는 폴란드에게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치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몇 수를 내다보는 사업성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난 6일 하나오션이 폴란드의 WB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합작 법인을 설치했는데 WB그룹은 북유럽 최대 해군 유지보수 정비업체로 하나 입장에서는 기초설비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폴란드 현지 업체의 참여를 통해 최근 폴란드 여론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산 의존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정식적으로
FRI를 제공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뿐인데 그 가운데 한국 하나오션의 KSS-3가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이에 폴란드에서는 또 한국이냐라는 반응과 한국엔 도대체 없는 무기체계가 뭐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관에서 만난 폴란드의 한 컨설팅 기업의 토마시 부하샤크 디렉터는 한국 무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다며 그야말로 무기백화점이라 불릴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개막전 연설을 마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하나오션이 독자 설계한 최신형 잠수함 장보고 3 모형을 보러 부스에 찾아왔습니다. 60조 원에 달하는 내년 국방부 예산 중 가장 할당량이 많은 부분이 바로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 관계자들의 설명을 경청한 뒤 한국 잠수함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잠수함의 강력한 무장 및 장기 자막 능력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한국 방산의 든든한 지원군 같은 두다 대통령이죠. 주소 적으면 초코파이 보낼게요. 현재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한국 잠수함이 유력해지자 유럽 외신들은 한국의 다양한 무기체계의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건설업체 인비랜드는 최근 재밌는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세계의 여러 기업들의 주력 상품들을 표현하는 그림을 찍어 올렸는데 예를 들어 히타치는 중공업 장비, 야마하는 오토바이와 피아노였다면 한국 대표기업 삼성은 건설, 가전, 발전소, 배터리, 반도체, 방산, 조선, 핸드폰, 의료기기 등 안 만드는 게 없다는 게시글이었죠. 이를 지켜보던 한 해외 네티즌은 사실 K9을 먼저 개발한 곳이 바로 삼성테크인이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든 원하면 말만 하세요. 바로 가져다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군사 채널 폴리티카 제그난 리치나에서는 한국 방산에 대해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첨단 산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절대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필요한 대로 겸손히 가르침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GDP를 볼 때 한국은 세계 14위, 폴란드는 22위로 숫자상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방산 계약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폴란드의 첨단 산업 영향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폴리티카 지그라니치라는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수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한국과 공동개발 및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그대로 가져와 폴란드도 유럽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Gdyby ktoś 20 lat temu stwierdził, że Korea Południowa będzie jednym z najważniejszych partnerów gospodarczych Polski, takim, na którym opierać będą się kluczowe procesy modernizacyjne polskiego państwa, to myślę, że brzmiałoby to nieco egzotycznie. Dziś takie stwierdzenie nikogo nie dziwi, bo to po prostu opis rzeczywistości. Samsung, Hyundai, Kia czy LG. Właściwie każdy z nas, każdego dnia ma jakąś styczność z wytworami koreańskiej myśli technologicznej, bo Polska inwestuje bardzo dużo w swoją obronność. Inwestuje właśnie w Korei. W obliczu wojny trwającej za naszą wschodnią granicą i w związku z potrzebą szybkiej modernizacji polskiej armii, na pierwszy plan we współpracy polsko-koreańskiej wybijają się plany dotyczące właśnie sprzętu wojskowego. Do Polski trafi 48 koreańskich samolotów FA-50, zakupionych wraz z symulatorami, pakietem szkoleniowym i logistycznym. Docelowo chcemy zakupić 1000 czołgów K2 i spolonizowanej wersji K2PL wraz z wozami zabezpieczenia technicznego, wsparcia inżynieryjnego. Ministerstwo Obrony Narodowej poinformowało też o umowie na zakup 672 armatohaubic K9 oraz 218 modułów wieloprowadnicowych wyrzutni rakietowych Chunmo wraz z pakietami logistycznymi, szkoleniowymi oraz zapasem amunicji. Tylko ta umowa na Chunmo opiewa na ponad $3,5 miliarda netto. Portal Defense24 podsumowując dotychczasowe zakupy, czyli nie licząc 1000 planowanych czołgów, a zakupione już 180, podaje sumę 68 miliardów złotych. Przeczytamy, że już u Koreańczyków zadłużyliśmy się na 40 miliardów złotych. Nie mam zamiaru komentować poszczególnych zakupów zbrojeniowych, gdyż zwyczajnie się na tym nie znam, ale chciałbym zauważyć, że wydaje mi się, że rzucanie takich wielkich liczb jak to, że kupimy 1000 czołgów, 600 armatohaubic, 500 wyrzutni itd., no ale nawet jeżeli weźmiemy pod uwagę tylko te umowy, które już zawarto, tylko to, co już kupiliśmy, to i tak w koreańskim przemyśle zbrojeniowym zostawimy grube dziesiątki miliardów złotych. To w Polsce koreańskie LG umieściło swoją największą fabrykę baterii na świecie. Fabrykę, która ma być dalej rozbudowywana. Zajmująca ponad 100 hektarów gigafabryka dostarczy baterie do 1 miliona aut elektrycznych rocznie, zatrudniając 10 000 osób. Też wiąże się ze współpracą z Koreańczykami. Inwestycja o wartości 7,2 miliarda złotych była realizowana przez koreańskiego Hyundai'a.
Polimery Police będą jedną z największych fabryk produkujących polipropylen w Europie. Wydawałoby się, że jeśli chodzi o gaz skroplony w Polsce, to Korea nie ma tu nic do rzeczy, ale i tutaj państwo z dalekiej Azji odgrywa pewną rolę. Otóż to właśnie w Korei Południowej firma Orlen zamówiła statki do przewozu gazu LNG. 2 z nich zostały już zwodowane. Jednostki Lech Kaczyński i Grażyna Gęsicka, zbudowane przez Hyundai Heavy Industries, to 2 z 8, jakie Orlen odbierze do 2025 roku. Mamy budować w Pątnowie elektrownię atomową. Tutaj nadal jest sporo niewiadomych, ale ten nazywany komercyjnym projekt ma być budowany we współpracy firm ZEPAK, PGE i koreańskiego KHNP. Jak widzicie, tych pól współpracy gospodarczej jest naprawdę mnóstwo i to naprawdę strategicznych, to znaczy ona oparta jest na koreańskich technologiach, to my ściągamy do siebie koreańskie technologie. A później na przykład polski prezydent mówił o tym, że chcielibyśmy, by Korea była również otwarta na polskie produkty rolnicze. I brzmiało to trochę tak, no, że fajne te wasze odrzutowce, armatochaubice, czołgi, baterie, elektrownie jądrowe, ale czy jedliście już polskie jabłka? Nie ma oczywiście niczego złego w zabieganiu o to, by rynek koreański był otwarty na polskie produkty żywnościowe. To może być istotna część wymiany handlowej. No ale stawianie wieprzowiny w jednym rzędzie z odrzutowcami i elektrownią atomową nie wyszło wizerunkowo najlepiej, tak przynajmniej takie ja odniosłem wrażenie. Ogólnie w obszarze nowej technologii Polska i Korea znajdują się w zupełnie innych miejscach globalnego łańcucha pokarmowego. 730 milionów euro polskiego eksportu do prawie 5 miliardów importu z Korei. Ale właśnie tutaj współpraca z Koreą wydaje się mieć bardzo poważną zaletę, która jeśli się zmaterializuje, może być poważną dźwignią dla Polski, może być taką trampoliną, za pomocą której możemy wskoczyć do wyższej ligi, jeśli chodzi o... Korea Południowa też nie zawsze grała w pierwszej technologicznej lidze świata. Ten wzrost gospodarczy Korei został w dużej mierze zapoczątkowany przez transfer technologii ze Stanów Zjednoczonych. I to na tym transferze technologii, który zapoczątkował cały ten przemysł, później budowany był już innowacyjny, rodzimy przemysł koreański. I teraz ważne jest właśnie to, że Koreańczycy wydają się być otwarci na transfer technologii do Polski. Przy okazji całego szeregu z tych procesów gospodarczych, o których przed chwilką mówiłem, to w Polsce mają być właśnie lokalizowane całe łańcuchy dostaw związane, ale dlaczego to opłaca się również Korei? A to właśnie od zdobywania nowych rynków, od stałego podnoszenia poziomu eksportu zależny jest wzrost i cały model gospodarczy Korei. Korea jest zależna Korea ma nadzieję, że poprzez Polskę będzie brała udział w odbudowie Ukrainy i chce zaangażować się w budowę centralnego portu komunikacyjnego. Statystyki. I zwróćcie uwagę, jak wielką rolę w kształtowaniu wyobraźni dziecka 15, 20, 25 lat temu w Polsce miały wytwory japońskiej kultury. Japonii, która w latach 90. osiągnęła poziom drugiej gospodarki świata. Od Pokemonów, Kapitana Tsubasy, Dragon Balla i dziesiątek innych treści kulturowych, które pozwalały nam nieco lepiej dekodować te znaczenia z japońską kulturą właściwie na co dzień, na pewnym etapie swojego życia. A ostatnie lata to prawdziwie globalna ekspansja koreańskiej kultury. Film Parasite zdobył 4 Oscary. Serial Squid Games w pewnym momencie był absolutnie wszędzie. Tysiące polskich nastolatek na pamięć zna teksty koreańskich boysbandów. A tak bardziej serio, to Korea Południowa jest doskonałym dowodem na to, że państwo o podobnej skali do Polski, bo żyje tam 52 miliony osób, może osiągnąć prawdziwie globalny sukces na wielu polach, bo to nie tylko kwestia technologii koreańskiej, samochodów, telewizorów, lodówek czy smartfonów, ale to coraz bardziej również kwestia koreańskiej kultury, koreańskich zwyczajów, koreańskiej kuchni, w polskiej również przestrzeni publicznej i nie tylko polskiej przestrzeni publicznej, ale szerzej globalnej przestrzeni publicznej. Udało się wytworzyć globalną modę na to, co koreańskie, ale choć nie jest to, a to wszystko czyni z Korei Południowej jeszcze atrakcyjniejszy przedmiot analiz, czy też generalnie przemyśleń. Jest to przykład sukcesu gospodarczego, eksportowego, technologicznego. Do zobaczenia. 최근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이용자들은 한국산 무기의 다양성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폴란드가 잠수함에 날개 달아달라고 하면 한국은 달아줄 거야. 잠깐 한국이 잠수함까지 만든다고. 이 사람 한국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초 SLBM을 발사한 걸 알면 기절하겠네. 그들은 독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독일과의 경쟁에서 수차례 이겼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무기가 없는지 물어봐야 할 듯. 이런 한국과 싸우겠다는 북한의 목숨은 여러 개인가. 그들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이지.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난 현재 폴란드는 유럽 군사 강국이 되었다.
단 2년 만에 폴란드에 도착한 무기 수량이 인상적이야. 헝가리의 레오파르트. 나는 한국산 무기가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 그들 무기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하였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한국 방산. 믿을 수 있는 성능에 타이추중을 불허하는 납기 속도로 전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안녕하세요. 잠수함 내게 주문도와나요. 네, 잠수함 배달이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